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 가장 뜨거운 소식입니다.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이 레전더리 황인수 선수가 이 UFC 로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인즉슨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에 나간다. 뭐 사실 오피셜이 나온 건 아닌데 거피셜이라 봐야겠죠. 그러니까 네. 공식 오피셜 발표가 있는 건 아니었고 유력한 매치메이킹 관련돼서 정보를 좀 빨리 득하는 그런 기자, 뭐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인스타, 트위터 계정의 분이 황인수가 출전이 확정됐다라고 써 놓으셔가지고 그게 이제 거피셜이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모든 분위기가 확정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뭐 정찬성 대표가 뭐 지난주였죠. 다음 주쯤에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사실 이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2주 전인가요? 한 열흘 전에 황인수 선수가 DM이 왔어요. 부산에 있는데 혹시 부산에 있냐 제가. 아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야인 선수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인 선수 인터뷰를 하니까 부산에 있는 줄 알았나 봐요, 황인수 선수는. 그래서 부산에 계시면 한번 보려고 그랬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면은 한번 뵙죠.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있다. 뭔가 이제 좀 황인수 선수가 칼을 빼들은 모양이다라고 은근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에 참가한다는 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계속 문을 두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오퍼를 받았던 걸로도 알고 있는데 2년 전부터 그러니까 황인수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제 경량급의 매치메이커가 있고 중량급의 매치메이커가 있어요. 경량급은 션셜비입니다. 중량급은 믹 메이나드예요. 믹 메이나드라는 사람이 황인수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도 지난해였나? 여하튼 그 컨텐더 시리즈 출전에 대한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황인수 선수가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업적인 거에 대한 로망도 있고 목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선수 생활에 대한 집중이 좀 덜해졌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고석현 선수가 컨텐더 시리즈를 통해서 UFC로 가고 GFN의 정찬성 대표가 확실히 밀어주고 이런 과정에서 한 번 정도는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갑자기 불이 타올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퍼를 받았던 거는 사실이고 황인수 선수가 그 당시에는 고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UFC 직행 오퍼는 아니었고 컨텐더 시리즈 오퍼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란 어떤 이런 오디션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FC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디 얼티밋 파이터라고 해서 TUF 어떤 리얼리티 쇼죠. 거기에서 체급별로 토너먼트로 싸워가지고 우승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UFC에 계약이 됐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그 루트를 통해서 갔는데 이 리얼리티 쇼라는 게 촬영 일자도 있어야 되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많이 들어가. 쇼니까 리얼리티 쇼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커진 UFC의 선수 공급망이 충분하진 않아요. 더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빨리빨리 한 경기로 승부짓는 그런 오디션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컨텐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 10주, 10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미국 시간 화요일 밤에 진행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전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10주 동안 5경기씩 계속 펼쳐지고 거기에서 승자 중에 인상적인 경기를 펼친 선수를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선정을 해서 바로 계약서를 줍니다. 그렇게 선발된 선수가 고석현 선수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무조건 이겨야 가는 것도 아니고 진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기면 갈 수 있는 확률이 7, 졌을 때 갈 수 있는 확률은 3, 뭐 이 정도 된다고. 그거보다는 훨씬 약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게 되게 간혹 나오는 얘기예요. 연간 몇 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이기는데 또 확실하게 KO로 피니시 시키면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고석현 선수처럼 뭐 인상적인 상대가 엄청 강한 선수인데 그 선수를 이겼을 경우에 플러스 알파 되는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음. 졌을 때 갈 수 있긴 한데 그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진다는 생각은 아예 하면 안 되죠. 그 RTU랑 비교했을 때 예. 합격자들의 계약자들의 대우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RTU가 토너먼트잖아요. 3번을 이겨야 UFC에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컨텐더 시리즈는 한 번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이 확실히 로드 투 UFC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드 투 UFC는 우승자한테 우승 상금을 주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만 이에요. 우승자가. 승리 수당과 그 파이트 기본 머니. 기본 네. 파이트 머니가 2만 달러, 이겼을 경우에 2만 달러.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만약에 확실하게 이겨서 피니시 시키고 승리 수당까지 받으면 4만 달러 받는 거죠. 4만이면은 한 5천 한 몇백만 네, 네.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컨텐더 시리즈는 만만일 겁니다. 만만. 그러니까 한 2분의 1이죠, 사실. 이번에 데이나 화이트 이 컨텐더 시리즈가 더 주목받는 이유가 이번에 마달레나가 음. 챔피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컨텐더로 들어와 가지고 경력을 쌓아가다가 웰터급 타이틀전에서 이겨가지고 챔피언이 된 케이스인데 음. 그래가지고 이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이번 시리즈에 더 좀 관심이 쏠리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컨텐더 시리즈의 원래 목적인 좋은 선수를 빠르게 공급을 한다. 라는 취지가 수년이 걸쳐서 이제 완성이 돼가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컨텐더 시리즈가 되기 전에는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새로운 챔피언들 기존의 뭐 베테랑들 말고 새로운 챔피언들은 TUF 출신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컨텐더 시리즈의 출신 선수들이 처음에 그렇게 단계별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챔피언까지 된 거니까 이제 올라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그 출신들이 많아지겠죠.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제는 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황인수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미들급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웰터급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봤는데 미들급으로 지원을 했어요. 황인 선수가 과거에 션 스트링랜드, 치마에프를 언급한 적도 있고요. 음. 이 미들급으로 지원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번에 김한슬 선수의 경기가 테스트였어요. 81kg 네, 계약이었는데 딱 중간이죠. 웰터하고 미들하고 그렇죠. 중간인데 81로 뺐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인가 이게 궁금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 황인수 선수 개인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봤는데 경기력이 그다지 뭐 경기력도 그렇고 어떤 힘을 좀 못 받는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아, 감량 자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미리 많이 빼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이 좀 이렇게 근육질로 빵빵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근육까지 다 빠져버린 느낌이어가지고 이번에 황인수 선수가 그래 미들급이 조금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좀 황인 선수에게 기대가 되는 게 정찬성 대표의 이 코리안 좀비짐에서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최도 선수가 정찬성 대표와 함께 훈련하면서 최도 선수는 확실히 지구력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거기가 체력 훈련 많이 하니까. 그래서 황인수 선수도 확실히 코리안 좀비짐에서 체력이 올라갔을 거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훈련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유지만 좀 하는 상황.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캠프를 들어가겠죠. 이제부터 이제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찬성 대표가 워낙 체력 훈련하고 이런 거를 강하게 시킨다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황인수 선수가 함께 하게 된다면 김건일 기자 예상대로 충분히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 황인수 선수의 이 컨텐더 시리즈 뭐 진출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로 정찬성 대표가 보여준 것 같아요. 내가 UFC 라인이 있다. 음. 예, 보내줄 수 있다. 선수들 UFC 원하는 선수들 나와 손을 잡자.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정찬성 대표는 그 포인트가 한국 선수들 포함해서 아시아의 많은 파이터들이 GFN에 관심을 갖게 될 만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2명의 UFC 선수가 탄생을 했잖아요. 카밀로, 마테우스 카밀로는 이제 졌고 지난주에 졌습니다. 가비 그린 네, 선수 가비 아시죠? 그린한테 네. 잘 싸우다가 졌어요. 그때 트라이앵글 암바를 잡아놓고 좀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좀 빠져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순식간에 역전패를 당하긴 했는데 이제 유주상 선수가 나가잖아요. 2호입니다. GFN 출신으로. GFN 출신 만약에 이제 3호, 4호 이게 계속 나오게 된다면은 정찬성 대표가 바라는 그림 그리고 아시아 파이터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황인수 선수는 이미 믹 메이나드가 알고 있던 존재였어요.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도 데이나 화이트 루킹 포어 파이트의 대상 파이터였고 메인 이벤터였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장윤성이라는 아예 새로운 얼굴을 컨텐트 시리즈에 넣을 수 있다면 그 공이 조금 더 돋보이겠죠. 장윤성 선수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최근에 아베 다이치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베 다이치가 UFC 출신 파이터고 베테랑에다가 녹록치 않은 선수인데 이 선수를 이겼단 말이죠. 장윤성 선수가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다. 그리고 UFC 쪽에서 매치메이커가 알만한 선수를 이겼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리 1승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이겼느냐도 굉장히 많이 따져야 됩니다. 근데 아베 다이치를 이겼기 때문에 플러스 점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찬성 대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황인수는 워낙 이름값이 있으니까 바로 넣었던 건데 장윤성은 아마 그 과정에서 선발되는 그 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예, 대기하고 있는 상황. 지난 대회에서는 그 유주상 선수와 다르게 좀 선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네. 사실 그 무대는 황인수 선수를 위한 무대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시험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81kg 체중에 대한 계약 체중에 대한 적응이 좀 안 돼 있던 것 같고요. 감량 폭이 좀 크다 보니까 안전하게 개체를 통과하기 위해서 미리 살을 빼놨는데 근데 그게 현장 당일 컨디션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경기였고 링러스트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상대인 김한슬 선수가 워낙 베테랑이었고 왼손잡이 타격가로서 까다로운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피니시는 낼 수 없었고 그래서 판정승을 거뒀다. 대신 그 황인수 선수가 얻었잖아요. 좋은 선배를 김한슬이라는 좋은 그렇죠, 절친을 그렇죠. 얻어서 네, 완전 그러니까 뭐 UFC 못 갔어도 네. 예, 둘도 없는 지금은 세상에 둘도 없는 형 동생인 것 그게 더 같던데. 큰 재산일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럼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황인수 선수가 컨텐더 시리즈에 가면 라스베가스를 가겠다 그게 라고 중요한 얘기인가요? 약속을 하셨어요.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황인수 선수가 가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굉장히 고민이 이제 깊어지는데 고민할 건가요? 약속을 이렇게 딱 하셨는데 이거는 구독자들과의 약속이고 황인수 선수와 약속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라스베가스에 그때 대회가 또 있다거나 이러면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왕 한 번 간 거 그 주에 컨텐더 시리즈 화요일이니까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저녁에 보고 좀 기다렸다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기간이 아마 달라질 것 같아요. 그거에 따른 비용 문제라든가 그리고 8월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9월은 쌉니다. 경유 1회면은 100만 원 초반으로 끊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이게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는 임기호 대표 좀 제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계산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돈을 지금 많이 썼어요. 제가 사무실 낸다고. 어디 좀 도와주실 분이 있다면 제가 그 로고를 제가 티셔츠를 만들어 가지고 입고 다니겠습니다. 역효과가 난. 역효과인가요? 역효과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야죠. 네, 약속한 거니까 가긴 가야죠. 알겠습니다. 같이 가실 생각 없어요? 저희가 지금 잭슨빌 때부터 함께 하고 있죠. 네. 또 제 유튜브가 적자긴 한데 아니 뭐 얼마나 했다고. 한 달 동안 하니까 적자더라고요. 열심히 한번 해봐서. 네. 네. 알겠습니다.